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덥고 코로나 시절인데 좀 마스크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세종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 과거에 대해서는 이 보시면은 참여정부 출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행정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발의를 하셨고 또 공식적으로 충청권 선거에서 전략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뭐 본인 스스로 재미를 봤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요 논의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고 박정희 정권 때 시작이 됐죠. 11.6 전에 한참 국토연구원, 그때는 이제 국토연구원이 아니고 키스트 지역개발연구소, 그다음에 굉장히 원로 세대들을 들이 하고, 그때 김진애 박사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그 양반이 거의 가방 들고 다닌 그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이니까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 전에 아무튼 그때 그 장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수도를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지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잠자리 이렇게 날아가듯이 우리 행복도시는 링이잖아요. 링인데 거기에 잠자리를 양랑에 펼친 그런 형태의 계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의식은 같죠. 그 수도권 이제 조금 그때는 박정희 때는 이제 이북의 이제 군사적인 위협 이런 게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가 수도권 인구 감을 해서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추진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고요. 그 굉장히 사실 충청권에서는 열렬히 환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당을 중심으로 그 위헌 소송을 했고 위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였죠. 그 논리라는 게 관습수도라는 관수원법 논리를 갖다 댔거든요. 근데 한국은 관수원법은 영국의 헌법 쪽이죠. 근데 우리는 관수원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갖고 아무튼 위헌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포기할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3년 12월 달에 법을 통과시켰고 2004년 한 1년 뒤에 위헌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 달에 후속대책위원회라는 걸 이제 마련합니다. 그래서 후속대책위원회는 뭐냐면, 자 그러면 신행정수도가 나가려야 됐는데 거기에 이제 수도를 이전하면 위헌이라고 하니까 그럼 수도를 이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후속대책이라고 마련한 게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춘희 시장님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제 신행정 수도부터 하셨고요. 저는 2004년 12월 23일 날 제가 거기 가서 중앙정부 청사 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이제 처음에 가니까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법을 다시 바꾸는 거니까 위헌이냐 아니냐를 갖고 몇 개가 내려오면 되고 국회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 되고 사법부도 어디까지 내려오면 되느냐를 했는데 국회나 사법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럼 일단 행정부만 옮기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 생각에 12부 8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로 내려왔는데 그때 국방 외교 통일 요건 빼고 내려왔던 대통령의 아주 권한에 속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경제부처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2004년 11월 때부터 2005년 3월에 이제 그 법이 통과됐는데 이때까지 굉장히 그게 국회에서 논의가 많았어요. 소위 열어가지고 맨날 요 논의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19,992명이 내려간다. 이걸로 결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에서 위헌 소송을 걸었는데 각하됐고 행복도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 여기 보니까 다 정치인들만 있고 그때
일했던 사람은 별로 없네요. 보니까 저기 새롭죠.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도 되게 젊으셨었고 이쪽에 보면 막 김한길 의원 이런 사람도 보이네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일 노력했던 분은 제 생각에는 박병석 의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때 법 통과될 때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때 한 70명 이 정도가 일했는데 몇 사람들은 거의 집에 못 갔어요. 뭐 맨날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오후에 이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 8시 정도 되면 끝나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우린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때 고생했던 사람들은 거의 여기 안 보이고 정치인들만 보이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도시로 가기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하고 다른 택지 개발을 할 때도 그냥 라인을 그 도시개발구역 해가지고 예정구역 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에 도시 어떤 집가 상승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투기가 많죠. 그래서 여기는 예정 지역, 행복도시가 들어올 지역, 그 다음에 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신행정수도 때 라인을 대충 그었어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그때 국토연구원에서 예정구역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을 했었죠. 몇 군데 대안을 갖다 놓고 제가 기억에는 진천도 후보였었고 원래 지금 여기가 원래 그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장기 지역이 원래 백지수도 뭐 행정수도 할 때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대안 몇 개를 갖고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예정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이미 조사가 돼 있었고 기초조사도 했고 공청회 이제 거치고 뭐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뒤에 그림에도 있지만 그때 이제 연기군 이제 남면 중심으로 갔죠. 우리는 뭐 저기 여기 나성리도 있죠. 방충리 이런 게 지금 그 이름이 좀 양화리 이런 게 남아 있죠. 종촌동 뭐 종촌 이하니까 보통은 남면의 중심 지역이었고 동면 쪽에서는 용월입니까 용월입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주의 장기 지금은 장구면이 됐어요. 근데 그런 지역이 이제 조금 들어갔고 반포면은 지금은 없죠. 그것도 없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 지역 지금 세종시로 많이 들어왔죠. 원래는 사실 예정구역만 행복도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특별법 하면서 뒤에 이제 바뀌었는데 아무튼 연기군의 금남면 주로 이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면의 일부 그다음에 공주시 이제 장기 장구면이죠 지금. 그다음에 이 청원군 충북의 그 부용면과 강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부광면으로 지금 편입된 지역인데 이렇게 주변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행복도시법을 만들 때는 예정 지역만 행복도시를 만들고 나머지는 나중에 풀고서 다시 이제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뒤에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이제 지금 지금 보시면은 예정 지역 주변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정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행복도시 아니라고 그랬죠. 요거는 주로 이제 강, 산 이런 경계 정도로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었고 그 이제 주변 지역은 한 그 2km 제가 알고 2km로 그때 했는데 정확한지는 저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렇게 주변 지역을 그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예정 지역에 이제 행복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관리하면서도 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마을 회관들 다들 지어주고 도로 같은 거 놔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 결국은 우리 이제 세종시의 인프라가 됐던 것이죠. 뭐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행복도시 설치법 그게 있었고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및 관할구역 설정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 및 지위를 정할 때 이게 법을 두 가지가 섞인 거죠. 특별자치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행복도시 건설 요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게 지금 저 그 전에 한번 물어보죠. 혹시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 계세요? 여기 행복도시가 지금 착공 10년이고 건설 착공 10년이고 자치시 출범 한 7년 됐죠. 뭐 2년 전에 그 5년 축하했으니까요. 혹시 세종시에서 내려오신 분? 수도권에서. 그럼 원래 행복청에서 건너오신 거예요?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셨군요. 처음에는 사실 세종시도 행복청 공무원들이 꽤 있었는데 요새는 고성진국장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다 갔죠. 다시 복귀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1년 근무하고 이제 행복도시 추진위원회가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쪽으로 내려올 때 거기 행복청 그러니까 행복도시위원회 분들 그때 주로 이제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뭐 저는 그냥 안 내려가겠다 그러고 그냥 그만뒀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세종시 만들 때 이쪽으로 왔다가 이제 다들 복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도시만 가려다가 좀 넓혔죠. 그러니까 연기 구를 그래서 옛날 조치원을 포함한 이렇게 넓혔는데 요거는 사실은 저희 같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복도시를 구상할 때 뒤에 이제 구상안 나옵니다만은 요 행복도시만을 위한 그 인프라를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계획해놓고 놨더니 이거 넓히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중에 행복도시가 생기게 되면 뭐 지금 신도시 뭐 읍면지역 이렇게 부릅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행복도시를 만들고 나면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가게 되면 굉장히 재정 부담을 많이 안게 될 거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아무튼 정치적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지금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이름도 생겼죠. 장군면도 생기고 부광면 저쪽 연동면은 원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지금 어때요? 제가 세종시 자문회의 와보고 그러면 여전히 읍면 지역과 지금 여기 그 행복도시 간에 불균형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도시에 대한 뭐 제 어릴 때부터 고민을 해왔고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행복도시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행복도시가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은 정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게 50만을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채운다고 봐요. 하도 주변 지역에 대기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기능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가 이제 뭐 이게 정치니까요. 이게 뭐 읍면 지역에 대한 뭐 이게 불균형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세종시가 올해 지방채 발행을 1,500억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도시를 만들 때는 원래는 도시를 만들 때는 취득용세가 엄청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완공된다면은 그 도시가 망한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세제에서는 이게 막 건설 중에는 굉장히 재정 자립도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일기 신도시가 이제 5개를 했는데 저희 국토연구원이 안양에 있다 왔어요. 근데 안양 같은 경우도 재정 자립도가 90%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50%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고 났더니 이게 세수보다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시를 지금도 만드는 중인데도 그 지방세를 발행했다는 건 앞으로 굉장히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그때 이런 문제를 고민을 다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자치시로 갈 게 아니고 미국 같은 연방 정부 시스템으로만 만드는 거를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 특별한 곳이 3군데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서울 하나 있죠.
제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이 있는데 서울이야 뭐 그 원래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거기는 국무회의 서울시장이 들어가는 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즈 때문에 특별시가 된 거고 세종시하고 제주시는 자치 이 모델을 만들자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제주는 자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세종시는 제주에 가져온 거에 반도 안 될 겁니다. 그 제주가 중앙정부에서 가져간 게 4,600건이라고 해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요새 뭐 지방정부의 일괄 이양 권한 이양 한데 400건 정도를 얘기하는 거 보면 제주에서는 엄청 가져갔는데 우리 세종시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다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그걸 했죠. 뭡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 준비를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 4월달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시장님 계시죠, 저기. 그때 부단장이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비위원장인 것 같고, 뭐 우리 연구원 원장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 분들이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공사, 그때는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뭐 아무튼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그때는 뭐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엄청 싸웠어요. 서로 하려고. 근데 토지공사가 이건 주택사업이 아니니까 토지공사가 맞다 그래서 토지공사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공사가 포기를 안 해가지고 천마을은 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천마을은 원형지로 줬거든요. 조금 천마을하고 다른 지하고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천마을이 사실은 디자인적으로 보면 오히려 거기가 나은 데입니다. 그 다른 저는 요새 4-1에 살고 있는데 뭐 저는 우리 단지가 그렇게 뭐 디자인적으로 뭐 디자인 특화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천마을이 훨씬 안 원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 모르겠어요. 우리 연구원 분들이 그 국토연구원 그래도 부동산이 잘할 것 같잖아요. 전부 다 분양받은 게 아름동하고 종천동에 다 분양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당신들 특히 뭐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 분들이 전부 다 그쪽에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살기 좋아서 뭐 딱따구리가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래 지금 딱따구리 있대요. 그래서 딱딱딱 할 때마다 1억씩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쪽에 BRT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왜 그쪽 그 누굽니까 그 부시장 하시던 분이 그쪽으로 BRT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춘희 시장이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수립했죠. 그래서 아까 12구 8척 뭐 이렇게 가고 국책연구기관들 가는 걸로. 그때보다 지금 많이 늘었더라고요. 뒤에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공무원들 되게 많이 늘어요. 그때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기 난개발 대책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올랐죠. 제가 어저께 감성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저녁에 식사를 갔는데 그 주변 지역 그 택지 가격 얼마냐 했더니 그린벨트 안쪽은 200만 원, 이쪽 바깥쪽은 4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행복도시 조성원가가 처음에 190만 원대 하다가 지금 280만 원 하거든요. 평당. 근데 그러면 우리 단독주택지 보통 아마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을 하니까 어떻게 여기보다 거기가 높은지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뭐 20배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장님께서. 근데 뭐 한국은 앞으로도 그렇게 이 세종시 같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뒤에 제가 얘기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데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를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국회 분원 설치 방안을 연구를 제가 PM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가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복덕방 아저씨들 그러니까 중개사 아저씨들은 그거를
굉장히 호재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국토연구원 좀 늦게 왔는데 한 3년 됐습니다. 3년 한 몇 개월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툭툭 튈 때 보니까 뭐를 하겠다만 하면 뭐 1억씩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지 어쩔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항상 꼭지라 생각하는데 꼭지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앞으로도 계속 세종시는 떨어질 요인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걱정입니다. 뭐 제 집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만 높으면 뭐합니까? 우리 삶의 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주시 복합도시였죠. 이 추진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도 그림 나오는군요. 그래서 건설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나눠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실시계획은 이제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건설 기본계획은 그때 이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번 바꾸려고 했죠. 그 5생활, 6생활 기능을 바꾸려고 했는데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 바꿨고, 개발계획은 엄청 많이 바꿨습니다. 아마 지금 60회 정도 바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발계획 변경은 LH와 행복청이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리면, 행복도시 이제 구상을 저는 하고 이제 저는 빠지고 혁신도시가 그때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혁신도시 쪽을 거의 한 10년을 하다가 행복도시 장기 구상이라는 걸 뭐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뭘 하는데 되게 놀랐어요. 그동안에 제가 사실 행복도시를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렸던 도시가 이건가? 그래서 굉장히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은 도시일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약간 유럽풍의 스타일의 도시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제 공모를 했는데 유럽 사람들 아이디어를 받았거든요. 스페인 친구하고 듀라스가 어디더라? 아무튼 유럽 사람들 아이디어를 받았고 그 개념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봤더니 블럭 자체도 굉장히 크게 자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면 개발계획 변경을 LH가 하는데, 아마 도시개발할 때 그때 어떤 사업성을 못 맞췄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면은 여기 너무 적자가 큰데, 뭐 LH도 공기업이지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그 고민하다가 블록 자체도 그렇게 자르고 아파트가 많은 도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켜진 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원 녹지가 50% 넘는 도시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또 부담이 됩니다. 그 관리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때부터 아무튼 해서 건설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고, 개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60번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친 것 중에 되게 대표적인 게, 제가 놀란 게 수변 상가죠. 거기는 원래 상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가들을 다 넣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라는 게 국제 꼼페, 뭐 건축하시면 꼼페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갖고 와라. 그럼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반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도시 개념 국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도시 개념 국제 공모는 뭐냐면, 건축 설계는 건축물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념만 갖고 오는 게, 도시를 어떤 게 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121개를 이게 출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꼼빼할 때 100개 이상이 되면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거거든요. 내가 흥행에 실패할까봐 이제 우리 그때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흥행에 성공해가지고 그때 이해찬 총리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걸 아무튼 그의 말에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개가 됐는데, 스위스의 디리그, 그 다음에 스페인의 페레이아가 아니고 페레이아인데 아무튼 잘못됐네요. 이거 환상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도시의 골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투링으로 돼 있죠. 그때 그
그걸 지금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게 건축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리적인 걸 다룬 것 같지만 유럽의 건축가들은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국의 돈벌이하는 건축가와 달리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 구조를 생각을 하게 해요. 사회 구조를 생각하고 공간 정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형이 사실은 이게 선형 구조거든요. 선형입니다. 그래서 선형은 사실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입니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주로 이제 그 도로를 만들고 그 주변을 이제 그 도시를 만드는 그런 수법이죠. 자본주의 사회 도시계획은 공간계획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리가 신도시 만들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만드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 저게 5개가 됐는데 사실 하나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얘기했던 게 굉장히 너무나 개념이 다양해가지고 우리가 뭘 받을지 모르겠대. 그렇지만 비슷한 개념들은 그럼 1등도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5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송복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송복섭인가? 저 그때 몰랐던 건축가인데 여기 충청권에 지금 뭐 한밭대학인가 아마 교수님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송복섭 교수도 있었고 한국에서 있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깨알같이 생겨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은 저거는 둥근 원으로 만든 그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 처음에 위에 거는 원링이에요. 그 안에를 다 비우자는 아니었고 두 번째는 투링인데 거기다 안에 비우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어디 송복섭인가 그분은 그냥 금강 있잖아요. 금강 위에 도시를 만들자는 그 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강 위에 만들자는 건 뭐냐면 베네치아 가면 그 베키오 다리입니까? 그런 컨셉을 담자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걸 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기본계획 개발 계획을 국토연구원 중심으로 만듭니다. 근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뭐 일대 심사위원들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만여 정도가 어떤 분은 데이비드 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막시스트입니다.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막시스트로 해도 뭐 굉장히 이론관 와서 하자 그랬는데 그 양반이 뭘 했는데 심사위원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도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근데 자기 뜻이 구현된 도시가 맞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은 우리 지금 중앙공원에서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근데 저기를 공원도 만들지 말고 그때 대평리가 아니죠. 대평은 이쪽이고 저쪽에 이제 그 논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앙공원이는 저기 지금도 금괴구리 때문에 논이 좀 일부 남아 있죠. 근데 그 지역을 비워놓고 거기 농민이 농사짓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참지를 못합니다. 어떻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안을 골프장을 만들자 뭐 별걸 다 얘기했는데 뭐 좀 산림청에서 또 뭐 수목 원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뭐 이것도 사실 도시는 처음에 만들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분당, 평촌 같은 경우도 엄청 비판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표현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도시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저기 그때 꼼빼 하면서 뭐 우리 답사라고 그러는데 아무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요 행복도시 예정구역을 어디 가서 봐야 되냐 그래가지고 저기 대평초등학교입니까? 그 강 저쪽에 그 옥상 가면 3층인가 2층인가 거기 옥상 거기에서 다 설명하고 저희들이 답사 다니고 할 때는 원수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죠. 여기부터는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때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6개 생활권은 대생활권 나누고 이게 지금 22개든가 23개든가 아무튼 소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망 안쪽에 이제 BRT로 채우고 외곽 순환으로 돌린다 그런 개념.
그리고 각각 뭐 지금 중앙행정, 그다음에 일생활권이죠. 그다음에 이생활권에 이제 문화 국제교류,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도시행정, 뭐 시행정,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과 연구단지는 대학하고 연구, 그다음에 저기 5생이죠. 5생에 이제 의료복지, 그다음에 6생에 첨단 산업. 이게 첨단 지식 기반 산업은 이제 월산 산업단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걸 살리자는 거였는데 요새 좀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쪽 바꿨는데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뒤에 이쪽은 그때 저는 파견가 있었으니까 뭐 뭘 했고 저는 이제 인구 목표 50만을 저거 지표 설정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행정수도 할 때 50만으로 가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 50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게 대학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백화점 안 들어있죠. 백화점이 25만.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사이즈가 더 커야 되는 모양이에요. 백화점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여기 안에 지금 25만이 찼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세종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고위직들은 이사를 안 왔습니다. 다 서울에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젊으신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젊잖아요. 뭐 뒤에 전 33.9세인지 뭐 행복도시가 33.9세인데 대부분이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자기가 임금을 벌면 주로 집 내고 애들 키우고 하느라고 본인들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다 쇼핑 패턴도 인터넷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없으니까 뭐 양복 같은 경우 살면 서울역에서 사오거든요. 근데 여기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50만을 채울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억지로 구겨놨어요. 근데 아마도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50만은 채울 겁니다. 왜 채우냐면 제가 이제 주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종시가 35만 정도 되죠. 35만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행복도시가 25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미달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정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면 지금 정도는 자족 단계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 기반이 다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이유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전시나 이런 위성도시로 전락해버린 거 아닌가. 지금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생하고 4생을 지금 3생 살다 4생을 살고 있는데 3생 분들은 대부분 출퇴근을 대전으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4생 분들은 청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동산 가격이 조금 싸니까 와서 살고 사시면서 출퇴근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역통군, 역출군이 되는, 역통군이 되는 거겠죠.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분양을 하면 LH 입장에서는 분양이 되겠죠. 지금 아마 어느 때부터 미분양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곳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는 제주도 미분양이 많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없었습니다. 행복도시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건데 50만을 채울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아주 미세하게 50만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저기 뭐 안반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짓지 못하는 그런 거에서 한 5만 정도 까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육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좁잖아요. 저게 원래 조치원 비행장이 연기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걸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50만 원 채우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도시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이런 뭐 분산형 도시기능 배치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행정수도 내지는 행정도시에 걸맞는 어떤 도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개인적으로 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아까 인구를 말씀드렸는데 인구 다람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커왔는지를 한번 보시죠. 연기 구분부터 아마 인구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보시면 조치원 후비에는 3만 명밖에 안 되던 시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군이 11만 5천 명이었네요. 12년도에. 지금은 세롱동이 제일 많네요. 5만 4천 명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25만 명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행복도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그 정도 됐고 세종시 행복도시를 만들면서 사업 목적은 이게 잘못 적었네요. 균형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는 아니고 법에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얼마나 왔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그때 70%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도권 이게 행복도시를 만들면 70%를 끌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25% 정도, 25%좀 넘는 것 같아요. 3분의 1인 줄 알았더니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충청권, 대전, 청주, 공주에서 들어오신 분이 많고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한 25%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는 구조입니다. 뭐 사업비는 정부 8.5조 그다음에 LH가 14조 22.5조 원을 쓰게 돼 있는데 정부가 8조 5천억 원 실링이라고 해서 그때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지금 한 5조 썼어요. 5조 썼는데 요것도 좀 문제가 많은 게 이게 사실은 행복도시 만들려고 8조 5천억 그때 정했잖아요. 그럼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는 이게 세종시를 그냥 17개 시도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문을 생각해서 굉장히 예산 타쓰기가 행복청에서 생깁니다. 근데 아무튼 5조를 썼고 이게 그때 빌번 가격인데 지금은 13조 경상 가격은 13조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제 행복도시 내 그다음에 외곽 관선에 썼는데 그 8조 5천억은 니네가 써라 행복도시 내에서 그럼 나머지 13조까지 됐잖아요. 이 부분은 주변에서도 청주, 공주, 대전에서 같이 쓰자고 뭐 달라붙고 난립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LH는 아마 14조 다 썼을 겁니다. 그 뒤로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한 30% 이상을 더 쓰거든요. 그래서 다 썼을 거고 지금 우리 신도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죠. 이게 이제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조화된 복합 자족도시. 이 되게 길죠. 근데 이제 처음에 행정수도 하다가 뭐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행정도시로 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의 뭐 영어를 콩글리시로 번역한 거예요. 뭐 보면은. 근데 이게 멀티 뭐 해가지고 뭐 처음에 그거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드는 도시입니다. 근데 행복도시 하면 좋은데 행정중심 복합도시 하면 도시가 복합도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는 장명 때부터 굉장히 그거 있는데 하마터면 이게 세종시가 행복도시 될 뻔했습니다. 근데 세종시를 공모를 했거든요. 이것도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1등이 돼가지고 됐는데 아무튼 이런 게 됐었고 지금
아까 지금 과거를 말씀드린 초기 단계에서 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게 1단계였고 지금 2단계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자족 기능 확충, 도시 인프라 확충 이건데 지금 1단계까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2단계도 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자족 기능 확충의 문제입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일자리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누가 계획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과거에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아무튼 그렇고 이제 3단계에서는 완성을 해야 됩니다. 3단계 지금 이게 아마 2단계까지가 다 내년까지인가? 올해까지인가 잘 모르겠는데 올해까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숙 단계 2020년 올해까지 맞군요. 그래서 뭐 인구는 채우는데 나머지가 지금 못 채워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행정기관 이게 아까 20개 맞군요. 12부 8청 소속 기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게 2,500명이었는데 여기도 한 1,500명이 늘었네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인구는 35만은 저게 10만 빼고 나면 25만입니다. 그래서 행복도시는 그래 됐고요. 이게 상당히 젊은 도시입니다. 이게 행복도시 평균 연령이 33.6세고 출산율은 전국 1위고요. 이게 출산율이라는 게 인구 대비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가입 연령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를 상당히 많은 낳는 도시에 하나에 속하고요. 이게 지금 보면 10살 차 전국이 40.8세인데 행복도시가 33.6세면 10살 정도 젊은 거죠.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이게 아까 그래서 이제 인구 저게 젊은 도시니까 그럼 다 좋은 거냐?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소비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 도시를 만들면 이게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젊을 거라 생각을 못한 거죠. 계획가들이 여기가 도시가 만들어지면 저렇게 젊을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노인시설은 엄청 많았죠. 그 경로당을 각 아파트 단지마다 다 만들었으니까. 근데 요새 많이 변경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젊은 도시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다 늙어가겠죠. 그럼 동시에 가면 나중에 이게 변경을 해야 될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공원 복지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공원이나 이제 복지 이거 잘 됐죠. 이건 국비로 다 됐어요. 근데 이 문화시설입니다. 여기 세종도서관, 컨벤션센터, 대통령기록관. 뭐 대통령 기록관이야 그렇다 쳐요. 근데 세종도서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엔가 그 대통령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다시 보시기 저 얼굴 보시면 상당히 늙었거든요. 근데 제가 세종시 청년 대표로 가서 균형이 대통령이 식사하는 자리 가가지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문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박원순 시장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특화는 이거 뭐 도서관도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물론 물이 새지만 그건 나중에 다 고수가 됩니다. 뭐 그건 수정이 되는데 그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이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립도서관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제가 그랬어요. 서울시의 국립도서관 사이즈도 안 된다고. 근데 이거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 너무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큰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박물관단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 따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세종시를 이게 행정도시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않고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로 원어브댐으로 생각한다. 이게 제주도가 원래 50만일 때 1%에서 뭐 국토의 막내 이런 이런 이름을 불렸거든요. 근데 제주는 지금 1.5%가 됐죠. 그 67만 8천 명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했어요. 아무튼 세종시만큼은 안 되지만 뭐 비율로 보면 굉장히 증가했는데 지금은 우리 세종시가 제일 막내죠. 우리가 35만이니까요. 뭐 제주의 반밖에 안 되죠. 근데 그걸 갖다 놓고 같이 경쟁해라. 그럼 우리 수요가 없잖아요. 뭘 가져올 때 수요가 안 돼요. 여기 오늘
저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국가산단 대통령이 공약을 국가산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쪽 지금 세종시 북쪽에 뭐 하나 지금 아마 예타 들어갔을 텐데 사업계획 써야 되는데 그거 저하고 우리 동료들이 밤새서 3일 밤샜습니다. 세 가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세종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주변 논리가 뭐냐면 주변 지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반대를 해요. 거기는 5성을 또 확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쫑나요. 청주에서도 의료를 한다고 그러고 우리도 의료로 처음에 아무튼 세종시에서 의료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다가 우리 다른 걸 바꿨는데 아무튼 이런 논리로 가면 세종시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우리가 35만 원 갖고 수요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행정도시의 격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자는 게 제 논리고 제가 사실 요새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원 잘 만들어졌죠. 관리가 힘들죠. 지금 5생활권, 6생활권은 지금 현재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원래 고민했던 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5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료복지 이쪽으로 했는데 이게 안 하고 지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세종시 자체가 스마트시티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 그 정재승 교수가 여기서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게 스마트시티인가 그냥 보면 대중교통 뭐 해가지고 혹시 그냥 차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우리 자전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사실 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저거 한다고 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그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근데 오생이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전 차라리 오생 이런 거 할 거면 뭐 감염병 이번에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무슨 질병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병원 만들고 국제기구 유치하고 한다는데 저는 지금 여기다 유치하자는 얘기를 지금 제가 요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육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됐네. 육생 같은 경우는 지금 월산산업단지 쪽입니다.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그 연기 비행장을 조치원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확장을 할 여력이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월산산업단지 어떻게 쓰느냐는 건데 제가 사실은 여기 오늘 우리 원장하고도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지역뉴딜 2단계 균형발전 추진까지 제안해가지고 이걸 뭐 우리 원장 총리한테 보고를 하는데 여기 세종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월산산업단지에는 KBS나 EBS 같은 미디어 시티를 만들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게 뭐 저 혼자 주장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외국을 보면서 따라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외국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BBC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런던에 있다가 맨체스터로 옮겼습니다. 박지성이 옛날에 뛰던 맨체스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옮겼는데 그 BBC가 이게 우리 KBS는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근데 BBC도 이제 그 메인 기능을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CO 이런 것들은 런던에 다 있죠. 근데 이제 본사 기능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뭐 기초적인 것들은 다 옮겼어요. 맨체스터. 근데 맨체스터가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KBS가 그 KBS가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마땅한 땅을 못 찾고 있어요. 그 상암 DMC로 MBC, SBS 다 옮겨갔잖아요. 근데 KBS만 남아 있는데 이 KBS도 옮기고 싶은데 옛날에 국방대학이라고 그 상암 DMC 바로 옆에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옮겼어요. 그럼 그 땅을 좀 하겠는데 제가 그때 개발 컨셉을 잡았는데 5천억을 저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제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어디 이전 적지에 대한 개발 컨셉을 제가 좀 잡는 게 있습니다. 근데 KBS 2천억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다른 땅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KBS도 아마 세종시에서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거라도 잡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미래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막 여기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저기 대학이 안 되고 있는 뭐 요건 아마 시장님 나오는데 SPC로 대학을 유치를 하자. 그러니까 세종시, LH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그다음 대학이 같이 대학을 만들자 이제 그런 거부터 뭐 KDI J 캠퍼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국제적 수준의 공연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마인 세종 어때요? 모마가 어딘지 아시죠? 뉴욕 현대미술관을 모마라고 합니다. 근데 루브르가 거기 두바이에 루브르인 두바이가 있죠. 근데 모마가 굉장히 작품이 많은데 뭐 걔네 지금 공간을 가서 그걸 일주일씩만 돌려도 4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시아 분관을 유치를 하면 그거가 지금에 있는 것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들과 그 아까 음악당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하나의 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대요. 일본인들 중에 좀 약간 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중년 부인들이 요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아까 했던 감염병 대응 뭐 연구 거점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미디어 시티 그다음 국제기구 유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국제기구는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명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감염병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보건복지부 여기 있고 질병관리본부도 세종시에 있습니까? 저 오송에 있습니까? 그럼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같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국제기구 유치하면 돈은 결국 우리가 다 냅니다. 그 GGGI라고 MB 정부 때도 연구소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국제기구 만들었는데 결국은 돈을 우리가 다 댔죠. 그리고 운영비도 다 됩니다. 그거는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다 똑같습니다. 일본도 나고야 같은데 뭐 유엔 기구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네들이 다 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전공 분들이 거기 국제기구가 돈을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안 가요. 일본 유학하고 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한국에 잡 구하기 전까지 일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뭐 저는 우리 행정도시는 충분히 그럴 명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지식박적으로 뭘 했는데 아무튼 뭐 저는 이제 현재 해서 아무튼 여권 변화가 중에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네요. 이제 세종시에서 다 봤죠. 지금 3단계에서 아마 되게 많은 거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도 이제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0년 되면 행복청이 없어집니다. 거기 행복도시 정확히 얘기하면 행복도시 건설청입니다. 건설 업무가 끝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세종시에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고민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 주도 국가가 역할이 감사하고 세종시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관리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착공 12주년 세종시처럼 7주년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2년 전에 그 행사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아무튼 새로운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요거 얘기하면 또 반대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도 뭐 수도라는 게 이제 워싱턴 D.C.가 수도를 뉴욕에서 뉴욕도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갔다가 뉴욕에서 아마 워싱턴 D.C.로 갔을 겁니다. 랑팡이 만드는데 거기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한 4, 5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성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그 도시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활성화된 것도 별로 안 되고요. 그 전에는 백악관 있고 뭐 이런 데는 경찰들이 있으니까 뭐 주거 지역 이런 데는 완전히 흑인들만 사는 그런 동네여가지고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해도 출장을 가면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밤에 범죄자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렇고
또 호주에 가면 캔버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정말 재미없는 도시입니다. 세종시보다 더 재미없는 것 같아요. 세종시 저는 사실 되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 별로 다른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이제 공 치는데 공 치도 좋잖아요. 공 칠 때 10분이면 가거든요. 이런 도시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근데 공도 그렇다고 뭐 1년에 뭐 많이 차야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래도 자주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냥 별 취미가 없으니까 그냥 사무실하고 집 왔다 갔다 하고 어쩌다 한 번씩 강변가가 앉아 있고 이러는데 여자분들 되게 싫어요. 쇼핑할 게 없다. 그다음에 음식이 맛이 없다. 뭐 저 같은 음식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음식이 맛이 없다. 또 우리 상가들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된 게 뭐 좀 유령 도시 같다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정말 우리가 명품 도시 지향인데 상가 이런 거 보면 답답합니다. 답도 지금 사실 없고 답을 찾아야 가는 상황인데 문제의 본질은 저는 토지공사 아니 LH 잘못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계획을 했던 데가 국토연구원이었고 국토연구원만 한 건 아니고 또 그때 그 당시에 계획가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모양인 거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수요와 지금 수요가 다른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4년 4년 후에 이제 계획을 했는데 이게 그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인구 있으면 상업 지역 면적 그때 상업에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뭐 그걸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리고 또 그 면적에 있고 또 우리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또 LH가 야금야금 좀 먹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대책을 뭐 여러 가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걸 갖고 뭐 행복청이랑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행복청도 같이 일을 하고 세종시도 뭐 같이 일을 합니다. 뭐 근데 행복청은 사실은 그런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행복청은 본인들이 처음에 건설 기본계획 만들고 개발계획 만들고 그대로 집행만 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거기 또 그리고 시어머니가 많아요. 행복청 위가 국토부가 있잖아요. 또 행복도시 지원단이라고 또 거기서 또 간섭을 해서 총리실에서 또 뭘 합니다. 근데 세종시는 굉장히 또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던져야 될 걸로 저는 앞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뭐 많이 던졌죠. 그리고 사실은 세종시에서 노력해서 이만큼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좀 세종시가 이게 어떤 조금 이니셔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그것도 행복청과 같이 좀 협력해서 좀 총리한테 좀 얘기할 걸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제주말로 괜당이라고 뭐 지원 혈연 학연을 괜당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총리님과 세종시장님이 그 학연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좀 노력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이게 하도 저희가 이제 행복도시하고 공간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뭐 속 터진 일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게 좀 지금 어떤 행복도시를 만들었던 분들이 메인스트림이 됐잖아요. 그럼 좀 이번엔 이게 제가 그때 하지만 이게 행복도시가 노무현의 도시거든요. 좀 그때 처음에 생각했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여권 번호를 말씀드린 건 아까 그 얘기가 여기로 올렸거든요. 워싱턴 DC도 그렇고 캔버라도 그렇고 수도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종시 재정 여건으로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 완성되다 하더라도 3년 내에 부도가 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지방세에서는 주로 취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재산세는 사실은 그러니까 도시에서 수입을 오면 비용보다 더 작아요. 그리고 취등록세가 끝나면 그 도시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양시 예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 국가관리구역을 좀 만들자. 그래서 중앙정부 청사들, 그 다음에 전월산, 원산,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금강, 그 다음에 국제연구단지들, 그 다음에 대학 부지. 여기는 뭐 세수야, 지방정부에서 걷어들이더라도 조금 그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좀 행복도시 건설청을 관리청을 하든 뭐로 하든 바꿔가지고 좀 가자는 게 제 아이디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누구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고민 좀 하기 시작했고요. 그 아마 내년도 세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세종시가. 그래서 아마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이거는 뭐 같이 만들어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거는 지금 육생을 그 국제연구단지로 뭐 일자리 뭐 제가 생각하는 세종 행복도시의 아이덴티티는 행정도시, 정책도시, 그 다음에 교육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무슨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뭘 하자는 게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 동료가 이제 그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올 만한 기업들 사장들 막 물어보니까 안 온대요. 안 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거의 땅 공짜로 줘도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주면 소유권 넘겨주면 오죠. 근데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 10년 동안 무료로 써라 이런 것도 줄 거 아니에요.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오는 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면. IT 맨날 우리가 IT 기업 유치하자 그러잖아요. IT 기업은 판교를 떠날 수가 없어요. 판교 아래로 내릴 수가 없답니다. IT 기업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같은 국제연구원도 그렇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정력까지 가잖아요. IT 기업들은 우리 도시계획 용역회사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조금 있다가 몸값 올려고 딴 데로 대리하다 과장으로 옮겨가고 과장하다 이렇게 옮겨 다녀요. 그럼 나중에 뭐 전문화 이런 걸 또 거기 오고 IT 기업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길 떠나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IT 기업 머리 쓰고 하니까 언택트 해도 된다. 그래서 온택트만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를 막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정체성이 뭐냐, 뭘 갖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행정,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관들 그 정부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근데 내려올 거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제기구들 할 수 있다면은 좀 모아볼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문화 쪽으로 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좀 구상을 그린 건데 이거 잘못 들었네요. 저는 이생은 문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지금 드렸거든요. 요 뒤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조판기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